영국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나면서부터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나 병들고 허약해졌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최저의 생활보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뒤떨어진 민주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기에는 아직 경제적인 힘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 실천이 어려운 것이지만 멀지않아 우리나라도 국가 전반에 걸쳐 살림살이가 잘한다면 남의 나라 못지않게 현대 복지국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의 공적인 연금제도라든가 공적인 보험금의 청구권을 새로 마련해서 그 법이 사회적으로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면서부터 무덤까지의 국민의 최소한도의 살림살이를 사회적으로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민주적인 협동사회의 한 의무이며 예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다든가 또는 실업이나 질병재해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금제도와 최저의 임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의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저 국제 공산주의의 무서운 전염병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고 그들과 정치적인 대결에 있어서도 온 국민이 하나같이 자기의 가진 바 힘을 유감없이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살핀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국민들의 보건에 무관심하리 많지 잘 돌보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건전하고도 명랑하고 힘찬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 하나의 조건으로 국민의 건강 유지에 특별한 마음을 기울여야 하겠고 그러한 조치로서 우선 도시 농촌 어촌을 불문하고 일터와 살림집의 공중위생시설부터 깨끗하게 해나가야 하겠다. 우리들은 차차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일터의 위생 안전시설을 전국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판자집은 공공주택으로 바꾸어 세우게 하고 상하수도를 완비하는 등 거주지역의 개선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은 앞으로 건전하고도 서로 돕는 복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바르고 튼튼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각 개인의 행복스러운 가정생활을 떠나서 민주사회가 꽃을 피울 수가 없으며 서로 돕는 행동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복된 나라를 이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통해서까지라도 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서 국가의 힘이 신성한 개개인의 가정생활 내부에까지 뻗쳐 간섭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건 다만 어떤 외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뜻일 뿐인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민주 기틀을 보다 대중적으로 넓히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는 노동조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단체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물론 해방 이후 십수년 동안 우리에게도 이름뿐인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의 단체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동조합이나 근로단체는 정말 노동자나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그때그때의 집권층의 정치적인 이용 도구로 떨어졌거나 노동자나 근로자를 착취하는 노동귀족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단코 지난날과 같은 그릇된 발자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겠다. 왜 이러한 문제를 유달리 강조하는가 하면 노동자와 근로자들의 모임의 건전한 발전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둥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단체를 지나치게 간섭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주적 운영과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그의 발달과 성장을 힘껏 돕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러한 노동자나 근로자의 모임이나 그 운동이 제 모습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모임 같은 것도 적극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가 가지는 큰 뜻과 맑고 깨끗한 윤리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가지는 기대를 배신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에게 앞날의 희망과 기약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시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노년 장년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산다면 청년들은 미래의 꿈 속에서 산다고도 할 수 있다. 지난날의 정치인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꿈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성급한 젊은이들이 가혹한 법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극복해서 젊은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꿈과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회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습득하고 장래에 있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한 가정이 그 가족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늘리게 하고 그것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그 가족을 돕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대신 맡아 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이 그의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교육 부조나 훈련 부조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젊은이들의 인격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원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진보적인 청년법을 제정해서 그들의 복지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은 좋든 나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의 맏아들이요 이 나라를 이어갈 기둥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에 대해서 국가의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수천 년의 전통적인 인습 때문에 모독되고 무시됐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국민의 일상생활의 터전 위에서 자라나게 하려면 남녀 평등권이라는 여건의 신장이 없고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평등권이라고 해도 그것은 여성의 심리적 생리적 특성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의 가사는 직업노동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의 교육을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 부자녀가 직업을 가지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빌어 마지않는다.